2000년 봄,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앞은 전례 없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 회사라는 이름만 붙으면 수익이 단 한 푼도 없어도 주가가 수백 %씩 치솟았고, 택시 기사님도, 미용사도, 대학생도 모두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열기 한가운데 당대 최고의 경영대학원 졸업생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거품 한가운데서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을까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뇌입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인간 심리와 시장이 어떻게 얽혀 작동하는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거품 속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오늘 천천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 갔는데 어제 10만 원 하던 코트가 오늘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집에 돌아가거나 다른 매장을 찾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정확히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도파민에서 찾습니다. 우리 뇌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았을 때처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우리에게 더 원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위험 감지 능력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진화적으로 모두가 뛰어드는 곳에 먹이가 있다는 무리 본능이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역기능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패턴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장이 크게 오른 구간에서 신규 증권 계좌 개설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수백만 명이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이미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을 향해 달려가던 구간에 들어온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심리적 함정이고 역사는 이 패턴을 수십 번 반복해왔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 상황을 위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이론적으로는 위험이 커집니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에 샀다면 그 90만 원만큼의 손실 가능성이 이미 내재된 거니까요. 그런데 거품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위험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마치 풍선이 커질수록 더 쉽게 터지는데 안에 갇힌 사람은 오히려 넓어서 편하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막스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불마켓 3단계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1929년 대공황, 1989년 일본 부동산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까지 역사적으로 반복된 거품들이 모두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지금 제가 각 단계를 설명하는 동안 현재 우리 시장은 어느 단계에 가까울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면 훨씬 실감나게 들리실 겁니다. 불마켓의 1단계는 매우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시장에는 절망감이 가득하고 경제 뉴스는 온통 비관적입니다. 주식을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지금 미쳤냐는 소리를 듣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시장에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있다 해도 그들은 대중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움직입니다. 바로 이 1단계에서 소수의 냉정하고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감정이 아니라 가치를 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워렌 버핏은 뉴욕타임즈에 직접 기고문을 씁니다. 제목은 바이 아메리칸, 아이암, 미국 주식을 사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순간 주변 반응은 드디어 버핏도 노망 들었구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판단은 역사에 남을 통찰로 기록됩니다. 2단계로 접어들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 실적도 개선됩니다. 최악은 지나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매수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건강한 상승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기업의 실제 가치 개선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2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이 상승이 아직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확인하는 PER, 주가 수익 비율, 이나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지표들이 역사적 평균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아진 뉴스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이 시기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거품을 피해 도망간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파티가 절정에 달합니다. 주식이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커피숍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들립니다. 나만 빼고 다 번다는 FOMO,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됩니다. 이 시기에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최근 몇 년간의 수익률 차트만 보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적 예를 들어볼까요? 2000년 닷컴 버블의 3단계가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200배, 300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이익을 낸다고 해도 200년은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터넷은 다르다, 이 기준 자체가 구식이다라며 계속 사들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생각, 이것이 거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등장하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은 붕괴됩니다. 나스닥은 2000년 고점 대비 약 77% 하락했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3단계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은 원금을 되찾는 데만 15년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같은 자산을 1단계에서 산 사람과 3단계에서 산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산 자체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샀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겁니다. 막스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은 자산이 1단계에서는 보석이고 3단계에서는 독약이 된다고요. 자산 자체가 변한 게 아닙니다. 오직 가격과 사람들의 기대만 변한 겁니다. 강물로 비유하면 같은 강을 봄 저수위에 건너면 쉽지만 여름 홍수 때 건너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강이 변한 게 아니라 건너는 조건이 달라진 거죠. 여기서 막스가 강조하는 핵심 역설이 나옵니다. 시장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더 많이 사고 더 높이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결국 가격에는 온갖 낙관적 기대가 전부 반영되어 버려 조금만 예상과 달라져도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가장 안전한 순간은 모두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팔아치웁니다. 진짜 나쁜 소식이 나와도 이미 가격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하락이 제한됩니다. 아무리 나쁜 뉴스도 시장을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못하는 순간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진입점이 됩니다. 이게 투자의 본질적인 아이러니입니다. 투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격이 오를수록 고객이 몰리고 가격이 내릴수록 고객이 도망가는 시장입니다. 마트에서 50% 세일을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주식시장에서 50% 하락하면 오히려 모두가 팔고 도망갑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리가 거품을 만들고 붕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해 보이죠. 역발상 투자,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팔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반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틀렸다고 비웃을 때 혼자 자신의 판단을 유지하는 극도의 심리적 내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에서 주식을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주변 친구들은 지금 시장도 나쁜데 무슨 주식이냐고 말합니다. 뉴스는 매일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소셜미디어는 온통 비관론입니다. 그 상태로 6개월, 1년을 버텨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일인지 경험해본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팔아버립니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이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실패하는 것이 홀로 성공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용납된다. 이건 지금도 직장인, 펀드 매니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모두가 특정 자산을 살 때 혼자 빠지면 그 좋은 걸 안 샀냐고 비판받습니다. 하지만 모두와 함께 손해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3단계에서 매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팔기로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더 오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계속 오른다면요. 주변 지인들이 수익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자신보다 훨씬 덜 공부한 사람들이 큰돈을 버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고통은 실제로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고통을 견딘 사람이 결국 이겼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에서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일찍 빠진 투자자들은 2에서 3년 동안 주변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그들은 최악의 손실을 피했고 버블 붕괴 이후 저점에서 다시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홀로 틀려 보이는 시간을 견뎌냈기에 결국 맞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스가 강조하는 핵심은 느낌이 아닌 척도입니다. 시장이 어느 단계인지 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신규 계좌 개설이 급증하지 않는지, 역사적 평균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등 측정 가능한 신호들을 체계적으로 살핀 겁니다.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소개하자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0에서 100 사이 숫자로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지수가 80 이상의 극단적 탐욕 구간일 때는 역사적으로 하락이 잦았고 20 이하 극단적 공포 구간일 때는 반등이 잦았습니다. 물론 이 하나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만 지금 내가 몇 단계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장 자체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량 자산의 가격은 우상향해 왔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가격에 샀느냐입니다. 같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사면 수익이 되고 나쁜 가격에 사면 오랜 기간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라 혹은 무조건 팔라가 아니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대치를 가지라는 겁니다. 막스는 이걸 농사에 비유합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 건 현명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씨앗을 심고 봄에 수확하려는 사람은 계절을 무시하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에서 씨앗을 심고 3단계에서 수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이미 결실이 맺힌 가을 3단계의 씨앗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를 한다는 건 아무 이유 없이 반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한 분석을 통해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발견했을 때 그 불편한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기준 없는 역발상은 그냥 도박이고 근거 있는 역발상만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막스는 이를 위해 심리적 닭을 만들라고 합니다. 시장이 광풍에 휩싸였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리 자신의 투자 원칙과 가격 기준을 글로 적어두는 겁니다. 이 자산의 적정 가치는 이렇게 계산했고 이 가격 이상에서는 매력이 없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미리 세워두면 주변의 소음에 덜 흔들립니다. 그 다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마켓 3단계 이론은 거품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가깝게 있는지를 인식함으로써 기대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지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 지도만 보고 앞을 안 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불마켓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소수의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공포 속에서 조용히 매수합니다. 2단계, 합리적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합니다. 3단계, 모든 사람이 탐욕 속에서 몰려들고 가격에는 온갖 낙관적 기대가 가득 차서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같은 자산을 어느 단계에 사느냐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설을 다시 한번 새겨주세요. 시장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실제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시장이 가장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원칙으로, 분위기가 아니라 지표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심리적 함정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도구들을 다룹니다. 버핏과 막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고체계와
내가 지금 탐욕이나 공포에 빠져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불마켓 3단계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다음 편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